자, 일발장전. 오늘은 또 뭘 이야기해드려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다 미국식 표현이고, 용어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장이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가고 경기도 둔화되는 우려가 나올 때 주가는 하락하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힘들죠. 이럴 때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을 조금 넘어서서 굉장히 좀 세게 나와서 의아스럽긴 합니다. 요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럼 이제 랜덤 워크죠. 사실 요 화면 상단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랜덤 워크 티어리라는 것은 이제 수치한 사람의 걸음걸이 이렇게 표현도 해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가는 마치 동전 던지기와 같이 이렇게 쭉 용어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 검색 포털에 그대로 나오는 것 갖다 쓴 겁니다. 네, 추세 반전 신호를 찾으려는 노력은 사실 의미는 없다. 뭐 이것이 어떤 방향인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러면은 전략은 어떻게 잡느냐. 앞서 이제 우리 그 수급 탑5 얘기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공식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인덱스를 따라가요. 그럼 인덱스를 따라갈 때 무엇을 사느냐.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뭐 오만전자, 뭐 삼성전자 얘기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볼까 합니다. 네. 화면 보시도록 하죠. 랜덤 워크 상태에서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하는 거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를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고 이제 실적 프리어닝 시즌에 이번 주에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 얘기들이 2분기 얘기들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매출 77조 원에 영업이익 14조 원대 후반 이 정도 성적이면은 괜찮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가 다 커버를 한 것 같고 앞서 김영미 매니저는 이제 폴더블 폰이나 IM 사업부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선방한 정도 되지 않을까? 주말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5%가 올랐습니다. 다른 인덱스에 비하면은 다우나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더 좀 많이 올랐죠. 뭐 이런 것들 해서 고점 대비 아직도 확 떨어져 있죠. 최고점은 지난해 12월 말에 형성됐던 4,039포인트인데 지금 2,700포인트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저렇고.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주가 전망치하고의 그 격차, 이걸 이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 표현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을 증권사 평균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5,000원이다. 그럼 괴리율 100%입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증권사들 평균 목표 주가가 대략 15만 5천 원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종가가 91,600원이니까 괴리율이 64.4%다. 이렇게 보도는 나왔습니다. 넓다는 얘기죠. 너무 격차가 크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아마 조금 담지 않겠나 싶어서 저렇게 전정을 했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 정임 사장은 현금 확보. SK 하이닉스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향후 한 2개월에 걸쳐서 10번, 20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리고 저는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입장은 같습니다. 이 랜덤워크 가설도 조금 이제 그 왜곡된 게 있는데 네. 뭐술 취한 사람도 결국 집으로 가잖아요. 네. 뭐 아예 그냥 고주망태안에서 파출소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종착지는 있어요. 근데 주식도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너무 변수들이 이제 틀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4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멀티플이 아니라 이제 할인율에 대한 문제. 그러면은 금리가 움직일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반응이 안 나오겠다. 우린 이런 가설을 좀 세울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그 시각으로 옮겨오면 지금 코로나 전보다 더 빠졌어요. 네.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실적은 2배 이상입니다. 실적은 2배 이상이고 2분기, 3분기에 감익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모, 할인율은 훨씬 높은 상황이고 멀티플이 이제 엄청난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훼손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시가총액 보니까 66조 6천억이더라고요. 666. 네.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과연 10년간 이 회사가
66조를 못 벌까? 생각을 해보시면 못 벌 거야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66조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제 가격 가치 이하로 저평가돼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트리거로 올라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나마 서버 디램 하나로 버텨가지고 짜내서 거기에 플러스 DDR5 이제 뭐 사파이어 래피즈 나온다고 하니까 그 출하량이 나오면 지금 줄어들어 있는 것도 좀 회복이 될 거야라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좀 이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각이 훅 떨어져서 뭐 8만 원으로 가니 많이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이 반등의 트리거는 역시 중국 쪽의 봉쇄 해제입니다. 본격적인 네. 봉쇄 해제요. 모바일 디램이 좀 돌아와야 돼요. 모바일 디램 쪽에 매출이 좀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 DDR5 출시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이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되는 시점, 뭐 저는 뭐 3분기 한 중후반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이 디램, 메모리 반도체의 시각을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할인율, 그건 언제 돌아서니? 또 네.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이게 0.75에서 1%에 있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상황에서 0.75가 오른 거는 시장이 조금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1.75에서 다시 1.75로 올리는 상황이라면 이 전에 올렸었던 거에 비해서는 시장은 조금이나마 더 적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저는 9월에서 10월 정도면 이 할인율 부분과 그리고 이 반도체 부분이 조금 풀려가면서 시장은 거기서부터 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그렇죠. 추석 무렵. 그래서 지금부터 매년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매년마다 매년 그래요. 네. 찬바람이 불면 좋아질 좋아진다. 거예요. 뭐 이런 거. 네. 셀인 메이 네. 그리고 컴백 온 뭐 세프템버 뭐 이렇게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7, 8월 달 주가가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르니 뭐 5번, 10번 뭐 개인에 따라서는 한 20번에 나눠서 좀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이 시기에 나름 또 잘 대응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차원에서 뭐 저는 다른 거 붙여드리지 않고 네. SK 하이닉스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동조를 하는. 네. 다른 것도 안 붙여주시니까 더 좀 약간 비관적인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오늘 이미지 너무 그렇게 뒤집으셨나? 좋은 얘기 했는데요. 우리. 아니, 좀 실망스러운데 사장님 지금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오, 둘이 좋아. 한번 붙어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김영민 이제 씨는 어떻게? 사실 뭐 랜드마크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제 변수를 좀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방금 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구를 여기 지금 델다 놔도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밸류 대비해서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언제 올라올 것이고 가격 회복이 언제 되느냐. 그럼 훨씬 더 중요한 변수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주 전쯤에 여러분들께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진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한번 얘기. 요즘에 자꾸 이제 그 진심이냐, 네. 지금 진짜 집 하나 사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집이 안 팔린다. 네, 이런. 그게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정말 지금이 집을 팔아서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왜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 한 6개월, 1년 정도 후행한다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래 절벽에다가 향후 이제 한 6개월, 1년이 약간 이제 보릿고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집을 몇 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팔 수 있다면 팔고 삼성전자 사놓는 거 저는 훨씬 더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삼성전자를 1,000만 원씩 사놓고 막 2, 3년 기다리는 이런 이제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말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 빠졌다. SK 하이닉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90조가 훨씬 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66조밖에 안 된다.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SK 하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들 뭐 반도체 이제 빅그로스 향후 2년 동안에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역대 규모로 좀 둔감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좀 나올 거라고 전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빅그로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둔화되는 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수요 둔화를 좀 완화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고 네. 그리고 아까 뭐 DDR5 얘기하셨지만 DDR5 뭐 사파이어 래피즈가 뭐 출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좀 지연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좀 될 거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0조 원 후반대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데도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1분기 때도 사실은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조 단위 이상 지금 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약간 이제 비용 통제력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황보다도 지금 시장 리스크, 소위 말해서 시장의 어떤 그 매크로 변수, 요게 이제 더 좀 강하게 작용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까지 빠졌다라는 걸 이제 꼭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저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에다가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종목들은 하나마이크론, 뭐 PSK, 원익QNC,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을 조금 선정을 좀 해드려보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네패스를 좀 할까 하다가 많이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너무 이제 많이 떨어져 빠졌어요. 있기 정말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빠졌습니다. 이 오사트의 얘기들이 아마 7월 7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사가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네패스 이런 회사들을 쭉 모아서 컨퍼런스를 좀 크게 해요. 네. 그 후공정 처리에 네, 대해서. 테스나 이런 게 예.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또 뭐 한번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네패스. 마이크론이 7월 1일인가 2일인가 그 이번 주 그 실적 발표 있거든요.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잠정 실적? 예, 오. 참고 사항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 눈높이는 좀 낮아져 있다라는 많이 게 낮춰놨죠. 보이는데, 네. 그래서 자,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뭐 어차피 뭐 호가가 오늘은 조금 붙을 수밖에 없는 뭐 러시아 디폴트 얘기 나왔지만 이미 이거는 다 노출된 재료라서 네. 재료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고